안녕하십니까. 인천 만수북초등학교 홍경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강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그냥 발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또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하고 계신 것들인데 미래교육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체육. 왜 이게 그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인데 왜 이게 미래체육일까? 근데 오늘 기조 강연을 들으니까 이래서 이렇게 배열을 한 게 아닌가. 사실 우리가 뭐 미래체육 이러면은 막 뭔가 아까 말했듯이 뭐 테크놀로지가 나와야 되고 뭐가 막 화면 막 빔이 쏴줘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는데, 그러나 미래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건 결국 우리의 활동이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미래라는 것은 곧 이 현재의 연장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하고 계신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 체육 활동을 그럼 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수많은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 체육을 가르치면서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같이 좀 나누고 한 번 더 추억을 되새겨보고, 그리고 이것들을 좀 또 다시 돌아가서 나누셨으면. 그래서 이 체육이라는 걸 전 늘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정 종교적 색채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된 소식, 누구나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주변에 이렇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나눴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거 대부분 뭐 이제 이건 젊은 세대들도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슬램덩크 막 영화도 개봉하고 그래서.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입니까? 체육이라는 것은. 뭐 저희 어릴 때도 그랬고요. 지금 애들도 체육하면은 정말 막 가슴이 떨립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체육하면 이제 난리가 나죠. 막 불이 막 타오릅니다. 확 환호를 지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그렇게 체육을 좋아하는데도 선생님들은 체육하면 굉장히 반응이 싸늘하죠. 물론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은 당연히 체육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하지만, 실제로 뭐 각 학교에서 보시면 알 겁니다. 늘 운동장에 나와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운동장 나오는 학급이 몇 학급인가를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물론 아닌 학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만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체육 수업이 특히 이제 뭐 미래교육이 강조되면서 몸을 깨운다. 몸을 깨운다. 이 몸 자체가 우리의 인간이고 교육이고 그것이 미래인데, 뭐 이런 어떤 이건 부차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체육을 가르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들에게는 좀 귀찮죠. 힘들죠. 네. 귀찮고 힘듭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죠. 사실 생활지도도 저절로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AI가 대체할 수 없는, AI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뭐 글도 써줘요. 그림도 그려줘요. 음악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AI가 어떻게 몸을 움직일 겁니까? 예,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저는 닫힌 것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4가지 정도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수많은 현장에서 겪는 사례들 중에 이런 거 좀 비슷한 게 있구나, 또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그냥 좀 마음을 좀 위로받았으면,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체육을 점점 더 전파하고 주변 동료들을 설득하고 같이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4가지 이야기 정도 준비했는데요. 좀 무기력한 아이와 체육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또 엄석대 같은 친구, 이런 친구와 체육을 하면서 어떻게 좀 풀었는가, 그리고 발달장애 학생, 근데 이 발달장애 학생을 같이 체육하면서 스포츠 클럽을 하면서 또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었고 어떻게 같이 활동을 했는가, 마지막으로 여학생들이 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남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고 참여했는가, 한 이 4가지 정도의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뭐 다 각각의 쉬운 말로 학군이 그렇죠? 뭐 가학군, 나학군, 다학군 하는 데도 있고 뭐 ABC로 하는 데도 있고, 학군에 따라서 좀 다르죠. 아이들 체육에 대한 경험의 범위도 다르고, 뭐 또 체육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무기력한 아이들을 보면은 집안이 너무 넉넉해서 무기력한 애들 이제 거의 별로 없어요. 대부분 무기력한 아이들을 보면은 다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근데 그 한 70년대생, 80년대생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안이 좀 어려우면 오히려 더 정신을 막 차리고 좀 열심히 하는 애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교실에서 보면은 무기력한 애들 맨날 잠만 자고 교과서도 안 꺼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다 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뭐 백날 데려와서 구구단 외우고 뭐 하라고 그래도 과연 얘네들이 행복할까? 그럼 학교 와서 뭘 할까? 얘네들은 뭘 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꿈과 희망이 없어요, 애가. 그냥 잠만 자요. 그냥 좀 표정도, 그리고 아이가 좀 체중도 좀 많이 나가고요. 각각이 이제는 요즘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돌보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되죠? 뭐 알림장이나 이런 거 회신 전혀 안 되죠? 맨날 무기력하고요. 맨날 유튜브하고 게임만 보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가르쳤던 HS라는 친구는 3학년이었어요. 항상 어둡어요. 표정이 진짜 어두워. 나 이 친구 웃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애들 이제 가르칠 때 뭐 일반 수업하든 체육하든 좀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 뭐 어른들이 어떻게 잘 웃을지 모르겠지만 애들 막 빵빵 터지고 막 그러는데도 얘 웃질 않아요. 웃질 않아요. 이게 뭐지? 항상 어둡고요. 맨날 지각합니다. 한 2교시, 3교시 때까지도 안 오고 부모랑 아예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얘 핸드폰 해가지고 전화해서 맨날 고객님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2교시 끝나고 나오고요. 어쩔 땐 4교시까지 계속 전화 안 받으면 밥 먹으러 불러요. 야, 밥은 먹어야지. 이러네요. 잠만 잡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아이들이 교실에서 보면은 분노와 폭력성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아예 무기력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얘가 그런데 참여하는 활동이 교과서도 없어요. 맨날 뭐도 하네요. 근데 체육은 좀 하더라고요. 아이가 과체중이고 이런데도 뭔가를 시키면은 그래도 좀 막 뛰어다니고 표정이 좀 어두운데 막 깔깔 웃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약간 표정이 좀 밝아져요. 뭔가. 그래가지고 그걸 좀 제가 눈여겨보긴 했는데 이제 그래도 체육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학교도 아니고 일반 수업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런데 이제 쉬운 말로 제가 좀 너무 화가 났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화가 났어요. 도대체 너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 거냐 막 좀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야, 너 학교 뭐하러 나오냐? 좀 말이 약간 좀 심하게 나갔죠. 이게 지금 아동학대 될 수도 있는데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러 학교 나 이 새끼야. 너 지금 봐 이거 너 하는 거 봐. 너 뭐하냐 너 무슨 생각으로 사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정말 막 눈물이 쏙쏙 빠지게 혼을 냈죠.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체육이요 그러더라고요. 너 왜 나오냐? 체육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 되게 짠했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너 체육하러 나온다고? 오케이. 그럼 물론 뭐 체육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배정돼 있는데 이제 매일 체육으로 바꿨습니다. 뭐 원래 체육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매일 체육을 막 합니다. 뭐 결과는 뻔합니다. 정말로 근데 정말로요. 계속 체육을 하니까요. 어쨌든 아이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애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말을 안 하고. 왜? 어쨌든 뭐 공을 달라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여기로 가라 그러면 또 뭐 움직여야 되잖아요. 애들과 소통하기 시작하고요. 가장 아이에게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거는 교과서를 꺼내더라고요. 뭘 하질 않아도 교과서도 아예 안 꺼냈어요. 가방에 아무것도 없고요. 사물함에 아무것도 없고요. 1학기 교과서는 그 이전 학년도에 나눠주니까 집으로 가져가서 다 없어졌죠. 이미. 다 버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2학기 교과서는 사물함에 넣어 들어가니까 그래도 꾹꾹 꺼냅니다. 연필도 꺼내요. 뭐 쓰라고 그러면 좀 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아이에게 의욕을 갖게 하였는가. 예, 뭐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예, 그 체육으로 아이들이 변화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아이들과 한번 체육을 해보면 분명히 이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다 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다만 이런 경험들을 이제 주위에 다른 선생님들과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를 소개했고요. 두 번째 스토리는요. 이 애들 사이에 권력이 있잖아요.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짱이 있죠. 엄석대 같은 애들. 이때도 3학년짜리였는데요. 얘는 생긴 것도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애가
힘도 겁나 세요. 그 애는 좀 깡말랐는데 클럽에 무슨 사설 클럽 야구부 같은 걸 나가는 애예요. 다부집니다. 그리고 말도 좀 잘하고요. 유머 감각도 있고 좀 인기도 좋아요. 운동 잘합니다. 그런데 수업 때도 굉장히 불량하고요. 규칙을 아예 무시합니다. 그냥 지가 왕이에요.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화장실 가가지고요. 그냥 애들을 막 닥친 대로 때려요. 그럼 이제 애들이 막 와가지고 선생님 막 화장실을 난리 났어요. 그럼 가면 애 새끼를 때리고 있어요. 가가지고 잡아와가지고 너 뭐한 새끼야 그러면 아니 기분 나빠서 그랬대. 옛날 같았으면 안 돼. 때리고 싶었어요 정말 지금. 아우 이 새끼 진짜. 근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또 얘가 말로 하면은 또 이렇게 차릇하고 듣기는 해요 또. 막 반항은 안 해요. 그래도 운동을 하는 애니까. 근데 돌아서면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얘네들의 열성 추종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맞고 당하면서도요. 막 단톡방에서 막 얘한테 막 욕을 먹고 막 온갖 막 패들이 또 듣는데도요. 애들이 얘를 따라다녀요.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맨날 부회장 당선됩니다. 회장, 부회장 당선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그 열성 지지자들 불러다가 야 니네 왜 이러고 사냐? 야 이게 친구 맞냐? 약간 그렇게 얘기했더니 종속관계예요. 멋있다고 그래요. 걔 멋있어요. 걔가 좀 그러는 거는 좀 마음이 아픈데 걔 너무 멋있어요. 와 완전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일까? 이게 권력의 불균형이죠. 얘는 권력자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까? 그냥 단순히 애를 그냥 찍어 누르면 되나? 근데 안 돼요. 얘는 머리도 좋은 애예요. 못 찍어 눌러요. 그런다고 얘네들한테 그럼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게 해서 이 권력 관계를 좀 어느 정도 맞춰줄까? 그 고민을 하는데 역시 답은 답정너 체육입니다. 그래서 이 엄석대를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먼저 이 엄석대 이 친구에게 이 친구가 욕구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 오은영 박사님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욕구를 풀어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 조선시대든 왜 오랑캐 여진족한테 무조건 막 공격만 하지 않잖아요. 막 조공도 주잖아, 막 이렇게, 그죠? 막 먹을 거 주고 막. 얘한테 제가 조공을 바쳤어요, 체육을. 그러니까 얘도 이제 매일 체육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냥 1교시부터 체육을 합니다. 그냥 막 뛰게 해요. 힘 빠지죠. 흔히 그냥 어른들 말하는 체육으로 힘 빼놓으니까 애들 좀 덜 때려요. 통로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얘가 이제 뭔가 운동을 할 때 지가 이제 좀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주목받으니까 좀 기분이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여진족 오랑캐가 기분이 좋아진 거야. 변경을 약탈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좋아지니까, 만족하니까. 거기에다가요, 이 나머지 애들, 종속된 애들과 나머지 애들이 좀 비슷한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체육을 계속 했는데, 스포츠 리그, 그 체육 교육 모형에서 스포츠 리그 돌리는 스포츠 교육 모형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을 계속 하면서요, 리그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스포츠를 기능 한 3차시 배우고 4차시에 게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게임을 시킵니다. 그 모든 별로 리그를 막 돌리는 거죠. 막 10게임 나오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니까요. 아이들도 지금 기량이 올라가요. 게다가 그 규칙 자체가 스포츠리그 규칙 자체가 스포츠 교육 모형이 한 사람이 뛰어난 애가 그러니까 리그를 씹어먹는 선수를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규칙을 막 바꿔서. 그래가지고 평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운동 기능이 좋지만 얘만 독보적으로 나설 수 없게 만들어요. 규칙으로. 그렇게 되니까 얘 혼자 하니까는 안 돼요. 얘는 되게 이기고 싶은 애인데 협력을 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얘가 패스도 주게 되고 또 의외로 다른 애들이 또 잘하는 애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어린애들, 특히 또 이 어린애들도 이 수컷들의 세계가 좀 특이해요. 이 힘의 관계가 좀 있어요. 수컷들의 세계가.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동등해지는 거죠. 운동 기능이 비슷해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이기기 위해서 협력하고 패스하고 이런 관계로 조금씩 되더라고요. 협력을 통한 승리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 엄석대 JH라는 친구 안에 일어난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또
나머지 애들은 운동 기능이 향상되니까 리그를 계속하니까요. 반복하면 애들이 실력이 늘어요. 당연히 늘죠. 비슷해집니다. 관계가 변화돼서요. 걔네들이 비록 걔를 좋아하지만 이제 추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평등한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얘가 지금 이제 5학년까지 올라가니까 상당히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두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뭐 금방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발달장애 학생과 같이 티볼을 했던 얘기인데요. 그 스포츠 클럽을 제가 티볼부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클럽은 보통은 그렇잖아요.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좀 잘하는 애들 뽑잖아요. 예, 잘하는 애들 뽑고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가 야구 잘한다고, 발달장애 학생이 와서 이제 저 야구 잘하니까 써주세요 그러는데 좀 걱정은 됐어요. 그 클럽 안에서도 또 주로 이제 운동 잘하는 애들끼리도 서열이 생기잖아요.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 이렇게 쫙 서열이 생기는데 과연 얘가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좀 됐지만, 네, 뭐 늘 체육의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들어와봐. 그리고 또 클럽은 일단 원하는 애들은 다 받아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일단은 아주 중증은 또 아주 심한 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포구가 되더라고요. 클럽으로 포구가 되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있는데 얘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고집스러운 점이 하나. 일루수를 무조건 해야 돼요. 지가 무조건 일루수를 해야 돼요. 일루수 아니면 그냥 막 화내고 막 옆에 좀 때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도 좀 짜증을 내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야, 시끄러. 쟤 무조건 일루수.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애들도 조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일루수 시키니까. 그 이제 대표를 선발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친구도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도 성실하니까. 그 이제 또래들이 이제 막 반발이 일어나죠. 얘 못해요, 안 돼요. 어쨌든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대회 나가가지고 얘가 일루수를 하는데 실수도 좀 많이 해요. 하지만 네, 애들이 평소에 그렇게 비난하던 애들이 이 티볼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매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복을 하니까 애들 의리가 생기더라고요. 계속 같이 하니까. 실수하고 그래도요. 나중에 이제 대회 나갔을 때 얘가 일루수 고집하다가 졌어요. 이제 조별리그 한 3경기를 하는데 졌어요. 사실 얘 때문에 졌어요. 얘 때문에. 이제 근데 본인도 알잖아요. 나 때문에 진 거. 얘 막 계속 펑펑 울죠. 저도 좀 그래 위로는 해주는데 사실 얘 때문에 진 거 맞으니까 나도 좀 뭐라고 말은 못해요.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몇 명 와갖고 괜찮아 위로하는 거 뭐 그건 당연하죠. 애들.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이 친구가 스스로 와가지고요 포지션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좀 아니까. 그래서 이 발달장애 학생이 다른 애랑 포지션을 바꾸고 또 뭐 드라마틱하게도 그 다음 게임 이겼습니다. 얘가 1루수 내려놓으니까 이겼어요. 사실 얘가 1루수로 하면 안 되는 애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자, 이게 한 번에 생긴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리고 또 지도교사가 아이들과 같이 이 레포, 그래 말하자면 레포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 JY가 이 발달장애 학생 그리고 또 나머지 아이들이 뭐 요즘 뭐 통합교육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 진정한 통합교육이 바로 체육이 아닌가 뭐 좀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그 여학생들 고학년 여학생들이 사실 잘 안 움직여요. 잘하는 애들은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특히 그 좀 반에서 약간 뭐 막 좀 춤도 추고 근데 왜 되게 좀 쉬운 말로 선생님들이 보실 때 좀 예쁜 애들 막 열심히 하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체육도 열심히 하는데 안 예쁜 행동을 하는 여자애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약간 좀 무리 짓고 이렇게 왜 이런 애들 사조직을 막 만드는 애들 그럼 이런 애들은요 다른 애들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막 땅 파고 있죠. 수업 시간에 땅 파고 저희 병풍 혹은 석유 시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든지 애들하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땅 파고 있든지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 어떻게 시키나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스포츠 교육 모형입니다. 많이 하는 거죠. 무조건 많이 그냥 막 때려 붙는 체육 수업을 막 그냥 시키는 거예요. 토너먼트가 아닌 리그를 하니까는 경기 경험을 굉장히 많이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이건 스포츠 교육 모형 다들 아시니까
네, 여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일단 남학생들이 독점을 그냥 규칙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 피구할 때, 뭐 피구 리그를 한다 그러면 뭐 여자애들은 남녀 다 맞춰. 남자는 남자만 맞춰. 여자 못 맞춰. 그것만 해도 이제 여자애들에게 공이 가는 거죠. 왜 남자애들이 지네끼리만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여자애들에게 좀 역할을 많이 주었더니, 네, 이제 뭐 요런 인터뷰들 나왔습니다. 뭐 전 요걸로 이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꽤 오래전에. 뭐 이제, 전에 그냥 동네 피구, 그냥 할 때는 뭐 막 병풍이었는데 존재감이 생긴다. 이렇게 그 규칙을 바꿔주니까. 그리고, 또 기회를 받으니까는 나도 지금 실력이 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지만 남자애들하고 섞어서 하니까 더 좋다. 여자애들의 비율이 적으니까 여자애들이 아무래도 좀 적죠 요즘. 그러니까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겨서 좋다. 그리고 나는 좀 못해도 어쨌든 팀에 기여하는 걸로 참여한다. 많이 시키니까 좀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 어쨌든 여자애들에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었다. 네, 그래서 공동체성이 강화된다. 네, 적극성과 자신감 향상, 뭐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체육을 많이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체육을 좋아하냐 물어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돌아가셔서 네, 다른 선생님들에게 왜 체육가 나야 막 이러시지 말고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체육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체육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감사합니다.